안녕하세요. 오늘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제 자식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파하시는 그 부모님들 어떤 사연인데, 여러분들 그 자식 키우면서 정말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들죠. 어떤 때는 내가 왜 낳나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유 이걸 안 낳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나 생각도 들고, 참 별 생각 다 드는데 정말 자식은 어떻게 돼?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손찌검 한 번씩 해보고 또 달래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키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이 자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어떤 재능을 이렇게 펼칠 때는 참 대견하고 고맙기도 한데 어떻게 일 터지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사건 사고 벌려놓으면은 또 이때는 또 엄청 후회스러운 거야. 이걸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걸 낳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오늘 이 골치 아픈 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주가 어떻게 왜 사주 타령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내가 잘못 키웠다고 내 스스로를 자책해야 되는 건지 한번 우리 각자 한번 이렇게 뒤돌아 한번 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물론 이 사주 자체가 이 시까지 다 모르니까 근데 큰 흐름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 때만 해도 원래 그 삼주 육자 가지고 사주 봤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계라는 게 없었으니까 몇 시에 태어난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주만 가지고도 지금 마지막에 4주째 되는 그 시주는요, 나중에 말년에 내 모습이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내가 왕성하게 움직일 때까지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3주 가지고 봐도 큰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2살 먹었어요. 이게 이제 아들내미인데 20살 먹었는데 경진년 신사월 무자일에 태어났어요. 뭐 시는 이제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이 사주의 대운을 보면은 이제 2살부터 11살까지 이모년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무토가 주인공이니까 이게 인성이죠. 편인. 그 다음에 비견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월지를 장악했으니까 약간 신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습토가 있으면은요, 옆에 화기가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이제 여름을 시작하는, 초여름을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제 화기를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옆에 진토가 있죠. 요거는 이제 촉촉한 이게 습토기 때문에 화기를 이렇게 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들이면은 실제로 인성의 역할을, 화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사주가 약한 사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목화가 오면 좋죠. 그런 대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금수가 왔을 때 안 좋은 사주인데, 2살부터 11살까지는 임수가 온 거는 이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지금도 신자 반합이 돼서 수국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 큰 물이 들어오죠. 이때는 안 좋은 현상이고, 그 다음 지지에 보면 오가 있을 때 이게 좌오 충이죠. 이 왕지끼리는 이렇게 만나면요, 한 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 아직은 어리지만 20살 먹었으니까 막 한참 까불기도 하고 사건, 사고 많이 터질 때죠. 자, 이게 이제 본인 자리에, 이 지지에 이게 자가 있는데 오가 와서 충이 되면은 이게 불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왕지끼리 이렇게 충이 되면요, 이때 상당히 불안하니까 뭔가 잘 안 돼. 특히 이런 나이에는 잘, 이제 그렇게 해서 요때는 이렇게 안 좋으면 실제로 부모님이 이때 2살부터 11살 때까지는 아주 제대로 한번 잘 품어주셔가지고 이런 걸 커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때까지는 크게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12대운에서 이제 개미가 오면은 이 천간에 개가 오면 어떻게 돼, 이게?
여기 재가 또 왔죠, 이렇게. 이게 재하고 이렇게 합의돼 버리면요. 특히 어린이 남자 사주에서 이 재가 오면 이때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때 여자를 알게 되고 이제 돈 쓰는 맛을 알게 돼, 이때쯤 되면. 이게 합의되면은. 그러니까 공부는 뒷전이 돼요. 또 이 상태에서 이 미가 지져보면 잠이 원진이 되죠. 그럼 이때, 자, 원진을 보실 때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원진이 두 글자가 이루어진 자체가 습한지 조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미토가 열토니까 조하죠. 요 자는 이제 수인데 이 수 자체가 완전히 이게 쉽게 해서 이 정제가 된 이 자수는 우리가 습하지는 않다고 봐요. 해수 같은 경우는 습한데 이건 정제된 사주는 이게 습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조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상당히 사람이 좀 까칠해져요. 이 청소년 시절에 까칠해지면서 이게 원진은 어떤 현상이냐면 굉장히 예민하게 된다, 성격이. 예. 이제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지금 20이 되면 이제 시작됐죠.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식신상관이 이렇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이제 상관이 이제 신금인데 이 상관은 어떤 거냐면 어떤 정해진 틀 속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제약하고 통제받는 걸 극히 싫어해요. 신금이 있는 경우. 그래서 원래 이 상관은 보통 이제 관을 극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주에서 관이 없어요. 이 관이라는 건 나를 통제하는 힘이에요. 자, 이 공부를 이 친구가 이 랩 음악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그 재능이 있다고 그래요, 음악에. 특히 이런 그 예술인 쪽에서는요, 이 누구한테 내가 타치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이 있는 자체가 있으면 내가 어찌 보면 예술성을 제대로 발휘 못할 수도 있어요. 관이 있으면. 왜? 자꾸 억압을 받아오니까 내가 통제를 받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를 통제하는 이 관운이 없어요. 편관이 없다고. 편관이 없으니까 이 식신상관이 제대로 발휘를 하겠죠. 이 자체가. 그런데 22대운에 보면 여기 지금 편관이 왔죠. 이 편관이 왔을 때 이 편관이 오면 어느 정도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건데 이 자체가 여기 지지에 보면 또 신금이 왔죠. 이 자체가 또 어떻게 돼요?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봐도 우리가 갑신절지라고 그래. 12운성으로. 그러니까 이 편관이 힘을 못 쓰는 상태에서 여기에 또 원국에 또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죠. 이러니까 관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작용을 못 한다는 거야. 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이 편관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좋죠. 이런 때.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 친구가 20살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다 걸렸는데 이거를 친구가 뒤에 타고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친구가 운전하는 걸로 이렇게 치켜서 바꿔치기 하려다가 걸려가지고 술 먹은 데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거야. 2년 전에. 그런데 지금 9월달 얼마 전에 또 술 먹고 무면허로 음주운전 체크하는 경찰을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잖아, 이 자체가. 그런데 이 사주로 봐서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인성이 좀 제대로 발달되어 있었으면은 인성이 내가 참을성이기 때문에 어느 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현상에서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어떤 인내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 인성이 월지에 있어서 강한데도 불구하고 옆에 습토가 있기 때문에 화기가 다 빨려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 역할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 어머니인데 이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지금 이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여러 가지 힘든데 내 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마음뿐이지 실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고. 화 자체가 화기가 없는데 이 사화가 능력이 없는 거죠. 쉽게 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올해가 신축년이잖아, 지금. 이 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유축에서 반합이 형성되죠? 이게 바로 또 금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식신상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본인이 날뛰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상관이
말로 치면 이게 야생마야, 야생.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야생마. 그런데 요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 인성이거든요. 인성이, 우리가 이제, 인성이 상관폐인이라고 하잖아요. 상관은 인성이 가서 이렇게 좀 잡아줘야 돼. 그래야 제대로 상관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인성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완전히 적토마를 만들어야 제대로 쓰는데 야생마인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관성을 마음대로 발휘하니까 본인이 하는 랩 음악에서 제대로 자기 실력은 발휘하는데 다른 거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건 통제가 안 돼. 이런 사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고 치고 나서도 또 한 2년 있다가 또 사고 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 사주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민년, 갑진월, 정미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 구성에서요, 이렇게 같은 기둥이 이렇게 중복, 특히 일조와 같은 기둥이 중복됐을 때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자, 8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주가 나와 같은 똑같은 기둥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건 어떻게, 다른 나한테 꼭 필요한 다른 어떤 성분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도 안 좋은데 이렇게 중복됐을 때 우리가 이제 보금살이라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어떤 현상이냐? 책에서는 복창 터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과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책에는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버지 사주에서 이 정미 기둥이 2개나 이렇게 있죠. 이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 여기 진토가 있는데 이게 습토라고 그랬죠. 이게 조토예요. 요렇게 되면요, 요 화기가 어느 정도는 진토가 이렇게 흡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극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진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갑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화생토, 목생화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운 이렇게 보면 이게 다 화기야. 이렇게 화기가 발달된 사람인데 이 사주에서 보면 관이 없죠. 무관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통제 안 된다는 거야. 어른도 마찬가지야. 통제 안 되는 건 조금은 낫지만 어렸을 때보다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화가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은요,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 상태에서 또 재가 없다는 건 현실을, 그때 당시 급할 때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욱하는 것, 즉, 감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주먹괴나 날아갈 수 있겠죠? 평관도 없지. 그 다음에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재능력도 떨어지지. 거기다 이 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타일내는 것보다 맞았을 때가 더 많을 거야, 이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이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반항이 생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주가, 이 어린 친구가 계속 이 유추해보면 그래요. 이 아빠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을 보면은 까불면 방에다 처박아 놓고 한 번씩 주워박을 쓰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속이 어떻게 돼? 울분, 반항, 그 다음 불만. 특히 이 상관이 이렇게, 이게 천간에 떠버리면요, 불평불만을 바로 사회에다가 내가, 사회하고 연관시켜서 어떤 일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관제구설도 되죠? 그러니까 사고를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상관이. 그런데 이 집안으로 보면 식신이 있죠, 이게. 그리고 이게 괴강살이죠? 이렇게 되면 집안에 식신이 있다는 거는 그야말로 의식주 해결이 된다는 거고, 제대로 집안에 무슨 조금 이렇게 가문의 어떤 뼈대가 있다고 봐야 돼, 이런 집안은 사실은. 거기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은 이 욱하는 화성질하고, 그 다음에 관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식하고 관계를 보면은, 요 지장간에, 진토 지장간에 계수가 있어, 계수. 여기에 이제 계수가 있으면, 요 계수가 평관이에요. 요게 평관이라고.
요게 즉 숨어있는 자식이도 될 수 있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나를 억압 통제할 수 있는 이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자식 요게 지금 이 아빠의 대운을 보면 이제 무술 대운을 지나가는데 이 술이 오면서 진술충이 되면서 이게 충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게 땅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야. 진에 개고가 돼. 그러면서 이게 개수가 이렇게 딱 튀어나왔죠. 자식이. 자, 튀어나왔는데 이 지금 수가 약한 비기 때문에 이게 와서 이 화기운을 강한 거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불에 의해서 내가 물이 어떻게 돼요? 들 끓는다는 거야, 이렇게. 예. 증발되기 전 상태까지 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올해 같은 경우, 이 무술 대운에서. 신축년 올해를 보면요. 자, 축이 와서, 이사주에서 왔을 때 이게 이제 재가 왔죠, 편재가. 그 다음에 지지에는 축이 와가지고, 신축 파현상이 일어나고, 여기는 또 축미 충이 되죠. 이래서 올해는 이 아빠 사주를 봐도 이 자식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 깔고 있는 원천적인 이 복음살도 인해서 뭔가 이 자식으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22살 먹은 저 젊은 청년, 이제는 청년이죠. 근데 2년 전에 20살 때니까 그때도 물론 이제 성인으로서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거 인정을 받지만 그 본인이 이 관하고 인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특히 이 상관이 날뛰는 거야. 이 상관이 날뛰면 이 상관은요 예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면은 자기의 어떤 창의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통제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장애용을 하면은 이 상관이 관을 깨고 어떤 형식적인 틀을 깨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음악이라든가 기타 뭐 그림이라든가 뭐 시를 하든 어쨌든 간에 예술 방향의 자기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렇게 내가 발현을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공연이 끝나든지 내가 어떤 랩할 때를 벗어났을 때 내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인성하고 지금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이 관이 없다는 거야, 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톡 터질 일이지만 사주로 보면 또 이 한편 또 이해는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가 이럴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사주도 막 못 간다. 혹은 사람이 사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좀 덧붙이면은 이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환경이 한 35%, 자유의지가 25%, 그 다음에 사주가 한 40% 이렇게 발현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되는 거야, 그 제어가. 그러니까 이 상관이 너무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정적인 작용이 너무 커졌다는 거야. 어렸을 때 이때부터 조금 자란 환경이 안 좋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상관이 완전히 그 반항아로 바뀌어버린 거야. 오래된 영화, 그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인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반항심이 생겨버린 거야. 엄마가 자꾸 잔소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엄마가 이게 나한테 먹혀 들어가는 얘기로 안 되는 이유는 이 화기운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또 간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게 나한테 자꾸 잔소리로만 들리고 간섭으로만 들리니까 자꾸 반항을 하게 되잖아요. 반항을. 그래서 이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아버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무토가 이 건토인데 이게 다 순식간에 흡수돼 버리잖아요. 일로. 수기가 반합이 돼서 진토가 습토로 존재는 하지만 그래도 이 무토를 이렇게 이 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 화가 이렇게 발달되면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타일일 때는 본인도 이렇게 설득을 당할 수 있어요.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야,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아주 평상시에 감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이성적이고 상당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 충분히. 왜냐하면 이 무토가 포용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상관성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웬만한 어떤 틀을 자꾸 깨버리고 새로운 걸 내가 추구하고 또 그쪽으로 내가 시험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뭐든지 다 귀찮은 거예요. 운전할 때 신호등 하려고 해도 귀찮고 술 먹는 것도 자꾸 누가 통제하는 그 자체도 어찌 보면 반항이야. 네. 그런데 그게 그런 통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참 때 이 어린 나이에 우쭐하는 것도 있겠죠. 특히 상관은 그래요. 우쭐하는 기운.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는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우쭐하는 어떤 그런 거. 보통 이때쯤 되면, 야, 오늘 술 한잔하고 어떻게 돼? 한 잔 깎고, 너 운전은 어떻게 돼? 운전은 하도 돼? 그러면, 야, 인마, 내가 한두 잔 먹고, 야, 걸리긴 자식아, 걸리면 도망가면 되지. 이런 어떤 쓸데없는 영웅심.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정말 위험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음악하는 이 아들 때문에 음악한다는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통제력이, 절제력이 없어서 사고를 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욱하는 성질에 이게 또 가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안 되는데 얻어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사주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아쉬운 거는 이제 나이가 이제 22살 됐으니까 저기 자유의지도 좀 발현해서 내가, 이때는 조금 내가 자제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을 때는 마음껏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하는 일을 그걸 끝냈을 때는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내가 남들이 지켜야 될 질서, 법, 도덕 그걸 내가 유지시켜야죠. 그런데 이 관이 없다는 게 그런 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또 한 가지는 요게 지금 이게 천라지망이라고 그러죠. 천라는 술, 해고, 지망, 땅의 그물망은 진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땅에 묶여 있어요, 이렇게. 즉, 어떤 망에 묶여 있다는 건 내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묶여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관으로 생각하면, 왜냐면 내가 묶여 있으니까 못 움직여, 나를 통제하니까 그거를 그 그물망을 뚫고, 잘라버리고 튀쳐나오는 게 이 상관이에요, 상관. 그래서 이 상관이 너무 이 반항심이 투영된 이 상관성이기 때문에 자기 예술성을 표현할 때는 아주 좋은데, 그다음에 나머지 그 자체가 절대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 상관성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쉬운 사주 구성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서 이게 누구냐면 이게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이게 지금 장제원 국회의원 사주. 요거는 아들내미. 우리가 래퍼라고 하죠, 래퍼. 로엘. 그런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그 실력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지금 이제 본인이 그러면 두 번째 집행유예에서 한번 유예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유예 지나기 전에 올해 또 말썽을 일으켜서 사고를 쳤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떤 수사라든지 간에 어떤 법 앞에서 이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내년에요. 이민년이 오면은 이게 또 큰 문제가 생겨요. 자, 인이 있고 요거 사가 있죠. 그 다음에 대운에서 신이 왔죠. 그래서 인, 사, 신, 이 삼형살이 걸려버리면요. 지금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올해 조금 안 좋지만 좀 묶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차라리 그걸 달게 받고
내년에 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잘 됐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인사신 사명살이 걸려버리면요. 정말 이거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특히 이 형살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이 상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상관이 이걸 또 건드리니까 관제구설이 또 생기잖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 절망적인 걸로 보지 마시고 올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미리 예방하는데 어떤 신호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침착하게 한번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간에 예술가라든가 일반적으로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관을 무시하는 그 상관이 있으면은 반드시 관제거설은 생겨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상관이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어떤 틀을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호등도 안 지키고, 속도 위반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 대체로 안 지키는 유형 중에서 일반적인 거. 이제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술 먹었으면 대리운전 시키든지 아니면 친구가 하든지 술 안 먹은 친구가 하든지 아니면 차를 놓고 가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정관이 있으면은 법을 이렇게 잘 지킨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지 그런 거를 본인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10년, 20년 자기 스케줄을, 인생 타임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생이죠. 보통 그게 일반적으로 잘 사는 길이잖아요. 이렇게 튀는 건 좋은데 자꾸 본인이 특기 상관성이 있으면 내가 우뚝 솟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젊은 나이에는 뭐 내가 최고죠 뭐. 나는 어떤 누가 뭐래도 나를 내가 행동을 누가 막을 수 없다 이 정도로. 거기다 술 한잔 먹으니까 어떻게 돼? 간땡이에 붙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술 먹으면. 일반적인 사람도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술 한잔 먹으면 어떻게 돼? 도로가 좁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술 먹으면 어떻게 돼? 판단 능력이 알코올이 어떻게 돼? 알코올이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엘 씨, 자 우리 앞으로 멋진 예술성을 이제 발휘하고 잘 하려면 올해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잘 극복하고 내년에 더 힘든 일이 오니까 특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사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